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 이름이 오늘 쭉 거론될 거예요. 네. 조국, 황교안, 네. 김무성, 김문수, 나경원, 유승민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명 한 명 해봅시다. 네, 그렇게 하시죠. 조국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만둬야죠. 왜요? 왜요? 아, 정말 그 나라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 배신감과 또는 그 소위 엄청난 충격이 우리를 지금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배신감이 드세요? 그것은 아마 위선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한 예만 들어도 소위 의학 논문의 그 제일 저자로 이걸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거 거기에 보면은 이 소속 기관이 그 저자의 소속 기관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네, 네. 단국대학교 의학 연구소. 대학원 의학연구소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의학연구소에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게 오늘 또 밝혀졌거든요.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죠. 그렇죠. 고등학생 신분이었고 의학연구소에 등록되지도 않았는데 논문에는 그 등록돼 있는 거기에 소속에 돼 있는 걸로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 연구 용역에서는 엄청난 부정으로 지금 카운트가 돼 있고 있는 거다. 2주간이라고 해도 어쨌든 인턴으로 그 연구소에서 일했으면 그 연구소 이름의 논문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뭐 의학 하는 것이 저는 그 장모 교수라는 분도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의학 저도 그 논문 제목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거의 한 30자 가까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제목조차도 이해가 제가 안 되는 정도로 그 굉장히 전문적인 거라고 그러고 의학 전문가들도 이건 제일 저자라는 것은 연구를 갖다가 프레임을 짜고 그것을 실제로 주도하는 인사였는데 그걸 제일 저자에 넣는 건 그렇다. 이거 좀 말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논문을 영어로 워낙 잘 옮기는데 도움을 주어서 뭐 이렇게 표현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뭐 번역하는데 뭐 도움을 줬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일저자가 되느냐? 네, 저자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런 말이 또 떠돌아다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 교수의 자제분들이라든지 교수의 지인의 자제분들이 이 수시 전형을 위해서 입시에 수시 전형을 위해서 자제들을 갖다가 논문 저자로 하고서 입시 수시 전형할 때 혜택을 보는 거죠. 맞아요. 그게 입시 부정으로 하는 전형적 형태로 지금 인식이 많이 돼 있는데 요번도 그러한 도덕적 흠결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청년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이 용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네. 그리고 대학 입학할 때 만약 이러한 것이 입학 사정할 때 오히려 그 어떤 혜택을 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면 이건 입학 취소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건 제2의 정유라 사건이다. 정유라보다 더하다. 이런 말이 더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뭐 조국 후보자 본인도 그렇고 오늘 청와대의 국민소통 수석도 그렇고 빨리 청문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것은 조목조목 해명할 테니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질타는 받고 청문회를 빨리 날짜를 잡자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문회 빨리 날짜 잡아야죠. 네. 근데 지금 어저께만 해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국대학교 그 논문 갖고 문제가 터졌다가 어제 또 뭐가 또 터졌냐면 공주대학교에서도 또 논문이 했다는 게 하루가 다르게 뭐가 자꾸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루하루 자꾸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은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인사청문회법에 어긋난 그 시일을 넘어서 한다는 건 저희들은 아닙니다. 시일 내에 하겠다는 거다. 근데 거기는 빨리 하자는 거고 우리는 시일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러냐. 청와대가 요청한 거로부터 보름 이렇게 따져보니까 뭐 8월 29일인가 30일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조금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회에 넘어온 것은 8월 16일 날 넘어왔습니다. 상임위원회 회부된 거. 이것을 회부돼서 15일 내에 이것을 하게 돼 있는데 16부터 15일 내면 31일까지 30일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그 인사청문회법 6조를 보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무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된 건 또 8월 14일이에요. 거기 때부터 20일 하면 이게 9월 2일까지 갑니다. 9월 2일이나 8월 30일이나 뭐 금요일하고 그렇죠. 월요일 차이네요. 그렇죠. 얼마 차이는 아닌데 예. 진짜 그건 하루라도 빨리 하자는 이거를 그것이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고 네. 자유한국당은 그 시한을 넘기겠다는 건 아니다.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런저런 예. 자료를 봐야 되겠다. 자꾸 새로운 정보들이 저 위험한 정보들이 나오니까 자, 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고 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우택 의원. 예. 이 조국 그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후보로 내정될 때부터 되기 전부터 설왕설래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권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좀 거론이 되고 의혹이 제기되고 할 일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로 봅니다. 그래요? 네. 조국 후보자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인지 알았다고 하는데도 네.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다고 그러면 내정을 하셨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럼 이렇게 봅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알았지만 이게 실제로 그것이 사실로 이제 세상에 드러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딸이 그걸 몰랐다고요? 그렇지만 이거가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지. 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큰 문제거리라고까지는 몰랐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이 예. 자기가 주장하듯이 외고의 특성고로서 가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예. 낫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자기 자식은 이길 수가 없다 뭐 그런 말도 한 거 보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딸이 그런 또 의학 쪽에 그렇게 해서 전혀 외고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간 것에 대해서 본인은 교수할 때 그렇게 비판을 했던 분이 자기 딸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위선이라는 말이 지금 다시 꼬리를 펴고 다니고 또 위법한 것도 그러니까 있다. 그런 것들을 조국 후보자는 알기는 알았는데 네. 큰 문제가 되리라고 판단을 못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이쪽한테는 아예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당연하죠. 대통령한테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모순이 소위 셀프 검증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민정수석으로서 임명하는 사람의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자기가 법무장관 오니까 셀프 검증을 한 그 어떤 홀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하나. 그럼 정우택 의원의 말대로라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 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들이 있는 걸 나도 몰랐네. 아니 자기가 민정수석 시절에 그런 걸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장관 내정까지 하게끔 만들었어. 이거 괘씸한데? 지명 철회해야지 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오늘까지만 봐도 청와대는 강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걸 보는 것 같아요. 정치적 무슨 정치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 형성이 어느 정도의 쓰나미로 올 건지를 판단을 하는데 아마 오늘까지는 그 잣대를 한번 그대로 지키면서 상황을 더 지켜볼 겁니다. 근데 오늘 조금 민주당의 기미가 조금 이상한 기미가 조금 감지가 되는 것이 어떤 기미?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 네, 그래서 이대로 가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건 자진 사퇴를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진 사퇴 내지는 지명 철회 그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기미가 약간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 여론의 추이에 따라 네. 자진 사퇴 내지 지명 철회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진짜 그 한간의 소문처럼 이게 정말로 제2의 정유라 사건으로 비화가 된다 그런다면 이건 여론을 걷잡을 수 없어서 대통령께서도 결심을 하실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는 사이에 새로운 게 뭐 터지지 않아도 여론이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소문에는 고대 학생들도 지금 이제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입학 취소해라 이런 거로 작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막 터졌기 때문에 입학 취소 요구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갔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조국 이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할까요? 두 번째 이름은 황교안. 네. 자유한국당 대표이신데 네. 또 장외투쟁 하신대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예전과 다른 것이 그때는 원내를 뛰쳐나가서 그 원외 투쟁에 소위 몰빵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세 가지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 투쟁도 병행을 한다. 그러니까 원내 투쟁도 하면서 원외 투쟁도 한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책 대안을 내는 정책 투쟁도 하겠다. 오늘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소위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올코트 프레싱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제1야당의 네. 어떤 진면목을 보여보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만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처음에 예고할 때는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계속 할 것처럼 말씀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시국 강연의 형태가 예. 될지 어떻게 될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봐서는 일단 그 이번 토요일 날 하는 상황을 또 보고 또 그러한 현안에 대해서 더 할 그것에 대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현재로서는 이번 토요일 날 집회만 결정이 네. 돼 있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 대표되고 나서 국회 거의 공전되고 장외 집회 쭉 이어가면서 그래도 초반에는 조금 반응도 괜찮았고 당 지지율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만 조금 지나면서는 국민들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네. 지금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세요? 장외 집회하는 걸 좋아하나요, 국민들이? 장외 집회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장외 집회가 없었다가 예. 장외 집회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죠. 예. 그때 이제 지금 8월 15일 날 광복절 날도 대규모 또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회 형태로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실증이 날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 야당으로서는 그런 장외 집회를 통해서 소위 지지 세력을 또 결집시키고 가는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뭐 장외 집회만 한다 그러면 저는 반대하지만 이번에 원내 올코트 프레싱이라서 괜찮다. 이건 거기에 한 수단으로 원내 알겠어요. 투쟁은 괜찮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무성, 김문수 이름인데요. 네. 김무성 의원 등이 주축이 된 모임에서 무슨 이 정치권 개편 등등 논의하자고 김문수 전 지사를 연사의 한 명으로 초대를 했는데 초대받은 연사가 김무성 의원 면전에서 김무성 당신은 박근혜의 저주를 1000년 동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1000년의 저주라고 하니까 조금 좀 섬뜩합니다. 그런데 김무성 의원도 나중 얘기로서는 뭐 연사를 잘못 구한 것에 대해서 예. 뭐 좀 후회하는 발언도 현장에서 했지만 나중에도 좀 후회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후회 안 하면 이상하죠. 네, 근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탄핵의 문제를 그러니까요. 네가 한 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지금은 그거를 따지는 것이 결코 저는 실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네. 실익은 무슨 말이냐면 그건 다시 한번 분열의 형태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김무성 의원하고 같은 입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 탄핵을 주도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꼭 김무성 의원뿐만 아니라 탄핵을 찬성한 이 분들도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심판을 받고 들어오면 예.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는 거고요. 예. 나는 국민들이 심판해 줄 거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공화당 뭐 당세는 매우 미미하지만 그 존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부터 우리 공화당까지 다 보수 하나가 됩시다라는 목소리를 내는데 김문수 전 지사의 이런 공식적인 공개적인 발언을 보면 다 같이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공화당적 깃발을 들고 총선에 임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까요? 저는 현재 하여튼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다 보수 대연합으로 가자. 네. 그래서 우선 일단은 문재인 정부를 이번 총선에서 소위 민심을 제대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는 과정에서 예. 지금 나경원 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나경원 대표가 유승민을 꼭 찍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특정인 특정 정당이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보수 대통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단체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제도권 밖에도 좋은 분들이 같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보수 대연합을 하자는 것이지 꼭 특정인 특정 정당과 같이 하는 것만이 보수 대연합으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금 더 총선에 가까워 오면은 여러 가지 윤곽이 드러날 거로 저는 보고요. 지금 현재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당이 제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자유한국당이 그것이 더 신뢰를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자꾸 보수 대연합만 외친다 그래갖고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먼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게 우선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게 그 말이고요. 우리가 스스로 혁신을 통한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는 것이 저는 먼저다. 근데 뭐 정우택 의원도 정치 진짜 오래 하신 분이지만 솔직히 정치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미 총선 전국 아닙니까? 9월 되면 정기국회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정기국회 본격 가동되면 12월까지 그냥 후루룩 지나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1월부터 본격적인 공천이고요. 네. 4월 총선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정당 간에 무슨 밑그림 짜고 뭐 이합 집산하고 하려면 사실 지금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금 기차는 달려가고 있지만 지금 기차에서 뛰어내릴 거냐 같이 할 거냐 이거는 지금 결정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가 같이 뭉쳐야 된다 하는 그 대전제를 갖고 서로 뭔가는 움직임이 있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너랑 나랑 같이 하자.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같이 할 거면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도 그 사람들하고 소위 물밑 접촉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돋구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지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나 그저께 손학규 선언은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하셨고 그거면 조금 아까 여기 왔다 가셨어요. 바른 미래당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우리 자유한국당하고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건 총선 때 가서 지금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내분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분을 이겨나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하나 저는 카운트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총선이 가까이 오면 그 총선에서의 몸부림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손학규 대표가. 네. 근데 그 손학규 대표도 총선이 정말 가까이 오면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손학규 대표가 그때까지 대표하실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른 당 얘기하기는 제가 죄송하지만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지금 민평당이라든지 지금 한 당은 손학규 대표가 계시고 한 분은 정동영 대표가 계시잖아요. 거기에 그 당권을 쥐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권을 쥐지 않는 분들은 지금 다 당권 쥐고 있는 두 사람 다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민주평화당은 뭐 대거 탈당을 했죠. 그리고 다 물러나라는 건데 이 당이 총선 때 저는 존재할지도 그것도 지금 아무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다 뛰쳐나가고 분열이 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알겠어요. 지금은 옆 동네 신경 쓰지 말고 자유한국당 이거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그래도 뭔가 조금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고자 김무성 의원 등이 그 아마 토론회를 만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 연사를 잘못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혀 부적합한 저 토픽에는 부적합한 인사죠. 김문수 전 지사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올인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탄핵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탄핵을 갖고 네가 잘했느냐 이게 누가 잘했니 이걸 따지게 되면 결코 결론도 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그 분열만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공화당 뭐 그쪽 분들을 보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오히려 그쪽 분들은 바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왜 과거부터 보면 민주당을 지역구에서는 뽑고 대신에 비례대표에서는 진보정당, 뭐 정의당 이런 데 찍자 뭐 이런 움직임이 지금의 여권적 분위기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지역구에서는 자유한국당 찍고 비례대표는 우리공화당 찍고 뭐 이런 운동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아마 희망사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동 비례제가 되면 혹시 그럴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도 예를 들면 정의당과 손을 잡고서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주고 비례의원은 네. 그쪽을 찍어줘라. 왜냐하면 민주당 찍어줘야 민주당에서 비례대표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능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연동 비례제 그거 되면 우리 충청도에서도 당 하나 만들어야 된다. 따로. 네. 그러면 그 충청도 분들한테 그 지역은 지역대로 투표해 주시고 비례는 우리 충청에서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추동한다고 그러니까 하죠. 군소정당은 연동 비례제의 군침을 엄청 흘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요. 뭐 손에 잡힐 듯 하는데 아직도 안 잡히고 있는 게 정계 개편인데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가시화 될 거다. 네.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우선 지지율을 올리는데 올인하자. 올인하자. 네. 그것이 제 주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